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보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021년 지방직 9급 6월 5일날 시행했었죠. 건축 계획 부분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거의 어려운 문제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자,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던 분들도 있고 쉬웠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과거의 문제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쉬운 난이도가 자,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10번, 14번, 18번, 19번. 자, 요 정도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고 거기서 약간의 변별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자, 문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의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이 문제 쉬웠죠? 그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고객의 출입구는 2개소 이상으로 하고 방려다지로 한다? 아니죠. 자, 고객의 출입구는 항상 자, 관리상의 이유로 1개소로 하고 그 다음에 도난상의 이유로 안여다지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죠? 자, 1개소로 하고 그 다음에 안여다지로 한다. 1번이 정답이고 아주 쉬운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번. 자, 고객 공간과 업무 공간 사이는 원칙적으로 구분이 없도록 한다. 은행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3번. 현금 반송 통로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며 감시가 쉽도록 한다. 4번. 고객이 지나는 동선을 가능한 짧게 한다. 자, 만약 오답이 났다면 여러분들이 틀리게 대답했다면 4번을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상점이나 백화점은 고객 동선이 길면 좋은데 은행 같은 경우는 빨리 업무 처리를 하고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밀려 있으면은 고객들이 짜증이 나죠. 그죠? 은행원들도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그래서 짧게 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디자인의 원리는 뭐냐라고 물어봤고, 자, 첫 번째 지문, 양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에서 자, 평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각 점에서 같은 간격, 그죠? 각 점에서 같은 간격에서 어떤 것? 자, 평형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결국 대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A 부분과 B 부분의 대칭의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한 거고요. 자, 두 부분의 중앙을 지나는 가상의 선을 축으로, 그죠? 중앙을 지나는 가상의 선을 축으로 양쪽의 면을 접어 일치된 상태를 얘기한다. 뭐죠? 대칭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빛의 단위 문제가 나왔네요. 자, 빛의 단위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이 문제처럼 빛의 단위와 그 명칭이 옳게 짝져진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좀 플레임을 나왔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광도 칸달라. 자, 1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2번의 휘도는 니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죠? 니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켈빈은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죠? 절대 온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켈빈을 어디서 보냐면 열관율이나 열전도율 기호에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열관율 같은 경우에 열관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와트 퍼 메타 제곱 K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켈빈 온도, 자, K라고 하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표기가 되죠. 그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광속의 경우는 우리가 루멘이라고 하죠. 그죠? 광속은 르멘. 그죠? 그 다음에 레들락스 또는 라들락스. 그죠? 광속 발산도를 얘기합니다. 서로 엇갈려서 지문이 출제됐네요. 자, 1번만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완벽한 상식이 될 수가 있고요. 비전공자들도 많이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설계 방식. 그죠? 자,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 자,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환경을 설계하는 개념. 그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5번 문제. 자, 특수전시기법인 디오라마 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고요. 1번. 자, 전시물을 부각해 관람자가 현장에 듯한 느낌을 주게 하는 입체적인 기법이다. 네,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사실을 모형으로 연출해 관람시키는 방법으로 실물 크기의 모형 또는 축소형의 모형 모두가 전시 가능하다.
자, 그리고 3번 조명은 전면 균질 조명을 기본으로 한다. 자, 동일한 조명 패턴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4번 벽면 전시와 입체물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 넓은 시야의 실경. 자, 실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시야의 실경, 즉 전체의 어떤 조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경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법이다. 뭐죠? 파노라마 형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뭐에 대한 문제다? 파노라마. 그죠? 파노라마 전시에 대한 문제죠. 네,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주거건축 계획에서도 쉽게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죠? 아주 상당히 보편적인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6번 주거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주택 전체 건물의 방위는 남쪽, 즉 남향이 제일 좋고요. 자, 남쪽 이외에는 동쪽으로, 즉 동남쪽일 경우, 즉 남동향일 경우는 18도 이내, 그 다음에 남서향일 경우는 16도 이내로 꺾어지는 게 합리적이다. 그 안에 자, 우리가 주향이 배치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주택의 입지 조건은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고 전망이 좋은 곳이 이상적이다. 이런 지문은 틀릴 수가 없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3번 한식주택의 평면 구성은 개방적이며 틀렸죠. 그죠? 한식주택의 평면 구성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폐쇄적이다라고 동편하죠. 폐쇄적이며 자, 실의 분화가 아니고 어떠한 실에서 우리가 밥도 먹고, 즉 밥도 먹고 글도 쓰고 잠도 자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죠. 자, 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죠? 조합, 그죠? 한데 합쳐져 있습니다. 분화가 안 돼 있고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양식주택의 평면 구성은 자, 폐쇄적이 아니고 반대로 개방적이고요. 개방적이고 실의 분화로 이루어졌다. 그죠? 침실, 그 다음에 서재, 이런 식으로 분화를 일으켰죠. 그죠? 자,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 자, 주택의 생활 공간은 개인 생활 공간, 가사노동 공간, 공동 생활 공간 등으로 구분된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주차장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주차장법에서도 조금 쉬운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주차장 법령상 주차장 계획 및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노외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해라? 3.5m 이상으로 하라고 했죠. 우리가 기준상 3.5m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몇 대 이상이면요? 50대 이상이면 분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통 주차장 법령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많이 다뤘던 지문에서 자, 출제가 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는 노유주차장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단독주택의 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1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한 대다. 즉 이러한 규모의 어떤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을 한 대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하식 또는 건축물 시 노유주차장 경사로의 종단 경사도는 직선부 17%, 그 다음에 곡선 부분 1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아주 보편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8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답을 찾기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 자, 8번. 사무소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편심 코어는 바닥 면적이 작은 소규모 사무소 건축에 유리하다. 한쪽 부분에 코어가 있는 거죠. 그죠? 편심 코어. 그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평면이 있으면 이쪽 부분에, 한쪽 부분에 코어를 두는 형태죠. 예, 작은 규모. 그죠? 편심 코어가 되겠고요. 자, 사무 공간을 개실형으로 배치할 경우 임대는 용이하나 공사비가 많이 든다. 개실형, 자, 임대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복도를 한 축을 해서 개실형 같은 경우는 양쪽에 실이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실의 규모가 우리가 개방형으로 했을 때와, 즉, 또는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를 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자, 개실형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임대 수요에 대해서 각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불경기 때 이렇게 큰 데가 필요 없는 작은 곳을 필요하는 곳에 상당히 유용하게 임대가 가능하죠. 맞는 표현이 되겠는데, 자, 공사비는 많이 들죠. 왜요? 칸막 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벽의 면적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3번. 자, 승강기 배치의 경우 4대 이상이면 알코브형으로 배치하되 10대를 최대한 들어간다.
자, 좀 많이 틀렸죠? 10대까지는 좀 무리가 생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몇 대? 6대 정도까지 최대한도로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알코브 같은 경우 이런 식이죠. 네, 벽 기퉁이를 두고 자, 양쪽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유형을 얘기를 하죠. 양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유형을 얘기를 한다. 그죠? 엘리베이터 1, 2, 3, 4, 5, 6. 이 정도 최대한도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기준층 평면의 결정 요소는 구조상 스팬의 한도, 설비 시스템상의 한계, 자, 그 다음에 자연 채광, 피난거리, 지하철장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설비 시스템상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어 부분에 보통 배관의 입상, 조금 어려운 말로 배관의 입상이 들어가고 배관에서 자, 저쪽으로 급수나 아니면 소방의 스프링클러 쪽으로 뻗어나게 되는데 너무 스팬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평면이 크게 되면 이러한 자, 배관의 입상을 한 군데 중간에 더 둬야 돼요. 그러면서 샤프트라는 공간이 또 필요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평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9번 문제. 자, 건축물의 범죄 예방, 자, 설계 가이드라인상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1번. 자, 공동주택의 지하철장에는 자연채광과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선큰, 천장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자연채광이 직접 지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2번. 자, 단독주택의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자, 그래야 글로 진입을 할 거 아닙니까? 3번.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과도한 눈부심, 즉 현현상을 최소한다. 4번. 자,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간의 융합을 통해 공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영역성을 확보한다. 자,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할 때는요, 영역성 확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영역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그죠? 분리함으로 해서 사적 공간의 영역성을 극도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 공간의 소통, 즉 융합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그죠? 분리를 통해서 영역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헷갈리게 출제가 됐죠. 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건축물 제작 설계 기준상 건축 부분의 권장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자,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으로 설치한다. 그렇죠? 열교 예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단열재를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쪽이 외측이고 이쪽이 내측이라고 볼 때 바깥쪽에 단열재를 이렇게 설치하는 외단열을 우리가 연속된 단열재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열교를 찾은 다음에 외단열의 특징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반대의 경우, 내단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되죠. 구조체의 안쪽에 단열재가 이렇게 설치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열교가 이런 식으로 단열재가 누락되어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열교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결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열교를 차단하려면 아예 어디서? 여기서 바깥쪽에서 단열재를 전부 다 치게 되면 이러한 열교가 들어갈, 즉 열교가 통할 공간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단열을 적용해라 라는 말의 다른 말이고요.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 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한다. 그죠? 건물 옥상에다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최상층이에요. 최상층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3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최상층 같은 경우는 자, 위쪽에서 햇볕을 계속 받죠. 그죠? 그러면서 한여름에는 무지하게 더워집니다. 최상층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옥상에다가 뭐래요? 자, 흙을 깔고요.
위쪽에다가 식재를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햇볕이 직접적으로 이 슬라브에 닿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자, 최상층도 쾌적한 기후를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이 정답인데 왜 정답인지 볼게요. 자,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크기에 설계하여 자연 채광을 좋게 하고 열액득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네, 맞는 표현 같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채광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내용이고요. 채광적 관점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끌어오는 것, 즉 실내로 빛을 끌어오는 관점에서는 이 지문이 맞는데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자, 법령, 즉 기준 안에서의 권장사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적 관점에서는 창을 크게 내면은 불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입면이 있고요. 이쪽에 창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창이에요. 창이고 이거는 일반 콘크리트 단열재로 이루어진 벽입니다. 자, 그러면 둘 간의 열관류율을 비교해 보면 열관류율은 창이 훨씬 높고 벽이 훨씬 낮아요.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 벽이 창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열관률이 낮습니다. 자, 열관률이 낮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열관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열을 잘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외부와 열을 왔다 갔다는 자, 양이 많아지게 된다. 즉, 겨울철에 난방을 애써서 해놨는데 창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그죠? 창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숭숭숭 잘 나가겠죠. 뭐에 비해서? 벽에 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적 관점에서는 가급적 창이나 문, 열관률이 높은 열을 숭숭 통하는 창이나 문의 면적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유식한 말로 에너지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창의 면적비, 전체 입면에서 차지하는 창면적비를 최소화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채광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저기 문제에서 주어진 에너지적 측면에서는 맞지 않은 내용이 되겠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정하는 단열 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 부의 열정을 높이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죠. 기존에 정한 단열재 두께보다 또는 단열 성능보다 더 높은 단열 성능을 자, 설치를 해라 하고 나온 내용입니다. 권장이죠.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네,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난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도서관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문제도 역시 쉬운 문제였죠. 자, 도서관 건축 계획은 모듈러 플랜을 통해 확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그리고 반개가식은 이용률이 낮은 도서나 귀중서 보관에 적합하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용률이 낮은 도서나 귀중도서. 네, 바로 이건 답을 다 찍었을 거예요. 뭐죠? 폐가식. 그죠? 폐가식에 어울린 거고, 그 다음에 반개가식 같은 경우는 자, 신설도서, 즉 새로운 도서, 신착도서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내용이고요. 자, 책의 표지 정도는 열람자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리려면 관원한테 자, 허락을 받고 빌리거나 보려면 허락을 받고 자,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 됐죠? 그래서 신착 코너 이런 데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은 폐가식입니다. 자, 3번 안전개가식은 일실의 규모가 15,000건 이하의 도서관에 적합하다. 오케이. 4번 참고실은 일반 열람실과 별도로 하고 목록실과 출납실에 인접시키는 것이 좋다. 보통 참고실은 우리가 자, 책을 빌려 가면 자, CD가 포함이에요 하고 책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책들 보면 자, 그러면 책을 빌려 가면 자, 관원이 참고실에 들어가서 그 CD를 갖고 와서 같이 넣어주죠. 그죠? 참고실에. 그래서 보통 참고실은 자, 어디에요? 출납실, 목록실하고 인접해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문제 자체는 상당히 잘 낸 문제입니다. 잘 낸 문제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그 문제가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가에서 라의 건축 용어와 A에서 D의 건축물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프로시니어 마치는 어디 쓰는 거예요? 자, 공연장의 형식이죠. 공연장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공연장. 자, 클린룸. 클린룸은 뭡니까? 항온항습기를 써서 똑같은 항온항습, 동일한 온도와 동일한 습도를 유지해서 청정하게 어떤 물건을 제조한다거나 어떠한 음식을 제조한다거나 이런 데 쓰는 룸을 우리가 클린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 공장. 그렇죠? 공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캐럴. 그죠? 네. 작은 연구실. 그죠? 도서관 안에 있는 작은 소연구실을 얘기를 하죠. 그죠? 도서관. 프런트 오피스. 뭡니까? 호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호를 맞게 표현한 건 1번.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였죠. 자, 됐고요. 자, 13번 문제. 자, 병원 건축에 분관식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 문제도 쉬웠지요. 자, 1번. 넓은 대지가 필요하면 보행거리가 멀어진다. 2번. 급수, 난방, 위생, 기계 설비 등의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집약식에 비해서 건물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급수 배관의 길이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의 위치도 상당히 자주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비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2번 정답되고 3번 병동부 외래부 중앙진료부가 수평동선을 중심으로 연결된 형태다. 즉 수평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건물이 여기 중앙진료부 건물, 병동부 건물이 옆에 떨어졌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집약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저층에는 외래진료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중앙진료부, 그 다음에 병동부. 여기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동선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집약식입니다. 분관식 같은 경우는 병동부, 그 다음에 외래진료부, 그 다음에 중앙진료부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1.2 통풍 조건이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또 조금 난해했어요. 그죠? 14번 문제가 조금 난해했다. 교과서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모듈 치수는 공칭 치수를 의미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고층 라멘 건물이에요. 라멘 건물. 자, 라멘 건물입니다. 라멘 건물. 우리 라멘 건물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기둥, 자, 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멘 건물을 표현해줘요. 그죠? 라멘 건물은 조립부재 줄눈 중심 간 거리가 모듈 치수에 일치된다. 자, 조립부재 줄눈 중심 간 거리가 모듈 치수에 일치된다. 요거는 우리가 조립식 건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립식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는 뭐냐면, 자, 이거는 기둥과 기둥, 그죠? 라멘은 기둥과 기둥의 요 간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라멘 같은 경우는 기둥, 중심 간 거리와 층 높이, 그죠? 기둥, 중심 간 거리와 층 높이. 층 높이에 따라서 자, 모듈을 짭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입니까? 자, 기둥과 기둥 간의 중심 거리. 그리고 층 높이가 이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모듈이 이렇게 탄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의 중심 거리, 그 다음에 층 높이 이렇게 해서 모듈을 형성하는 겁니다. 요게 라멘 건축물의 특징이 되게 되는 것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자, 제품 치수는 공칭 치수에서 줄눈 두께를 뺀 거리다. 오케이. 자, 요 문제가 예전에 이제 기출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창호 치수는 문틀과 벽 사이의 줄눈 중심 간 거리가 모듈 치수에 일치하도록 한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위생설비 쪽에 문제 나왔네요. 15번. 문제가 쉽게 또 나왔습니다. 자, 수도 직결 방식. 자, 상수도 압에 의해서 주로 저층 건물에 쓰이죠. 상수도 압에 의존해서 그냥 자, 별도의 펌프나 이런 시설들 없이 수조나 이런 시설들 없이 그대로 올려주는 타입입니다. 즉 상수도 본관의 압을 쓰기 때문에 그 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도 안 되고요. 대형 시설물에도 안 되고요.
저층의 연면적이 작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수조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탱크나 펌프가 필요하지 않아 설비에 적게 들어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도압력 변화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그죠? 상수도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전일 때 급수를 계속할 수 있다. 전기를 쓸 리 없으니까요. 펌프를 쓸 리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대규모 급수설비에 가장 적합하다. 대규모 급수설비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일반적으로 대규모 급수설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가수요 방식을 대규모 급수설비 제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들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죠? 펌프 직송 방식. 펌프 직송 방식 있죠? 펌프 직송 방식.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탱크리스 부스터. 탱크리스 부스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죠? 탱크리스 부스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조금 난해했지만 그래도 문제를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16번. 온수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난방부하 변동에 따라 온수 온도와 온수의 순환 수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 변동의 대응성이 좋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교과서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온수가 뭐랑 비교했을 때 증기 난방하고 비교했을 때 내용이에요. 그죠? 온수 난방은 현열을 사용합니다. 온도 변화에 의한 열을 사용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온수 수량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 변화만 주면 짧게 변해요. 즉 우리가 4.119kJ 온도당, 그죠? 네. 킬로그램당, 1kg당, 1도당 4.19kJ 정도가 디테일하게 변해요. 1도씩 올려줬을 때. 근데 증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열이 변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열량을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증기는 잡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잡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잡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아니고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열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증기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 상태로 방으로 올려주고 그 증기가 물로 바뀔 때 뿜어내는 열로 난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4.19kJ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 열량이 순간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증기 난방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하지만 얘는 조절이 안 돼요. 그죠?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증기에서 온수로 바뀌는 그 열량만 뺐다, 그 다음에 안 뺐다. 즉, 방출했다가 방출하지 않았다가, 방출했다가 방출하지 않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내를 확 덥게 하고 순간적으로 실내를 확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내 부하 변동에 디테일하게 적응을 못하고 자, 확 추워졌다가 확 더워졌다가 요거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온수 같은 경우는 1도 단위 아니면 0.5도 단위로 계속 열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자, 디테일하게 부하 변동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자, 온수 순환 방식에 따라 단관식, 복관식으로 구분한다. 자, 온수 순환 방식에 따라 이렇게 틀렸죠? 자, 온수 순환 방식에 따라 직환수 방식과 그 다음에 역환수 방식으로 구분하죠. 역환수 방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렇죠? 틀렸고요. 자, 단관식과 복관식은 배관 방식이에요. 배관 방식이다. 그죠?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그죠? 하나의 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급관과 환수관을 별도로 두느냐. 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 면적과 배관의 광경이 작아 설비율을 줄일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자, 증기난방은 한꺼번에 많은 열을 조금의 양을 갖고도 많은 양을 팍 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 간격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배관 간격이 작고 조금의 양만 보내주고 그 조그만 양으로 많은 열량을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잡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반대로 온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죠? 조금씩 열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내뿜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수의 간격이 커져야 됩니다. 즉, 많은 온수량을 흘려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온수 간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예열 시간이 짧고 동결 우려가 없다? 예열 시간이 길죠? 서서히 데펴집니다. 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팍 데펴져요. 그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 온수 난방이 훨씬 길고요. 자, 그리고 온수, 중간에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온수라고 하는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동결의 우려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죠. 아까 제가 어려운 4.19kJ 이런 비열을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를 구분하는 거, 온수와 여러분들 증기 있죠? 증기의 방열량 얘기를 제가 자꾸 했어요. 어떤 게 방열량이 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수는 방열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523이죠. 523 와트 퍼 메타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증기 같은 경우는 756 와트 퍼 메타 제곱. 그죠? 이렇게 들어갔죠. 즉, 방열 면적, 배관의 면적, 어떤 배관의 면적 대비 뿜을 수 있는 열량이 누가 크다? 증기가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온수의 광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면적이 더 커져야 자, 증기만큼 뿜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 내용도 참고적으로 갖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급탕배관을 이용하는 신축 이음새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슬리브형, 배관의 고장이나 건물의 손상을 방지한다. 네, 슬리브형은 일반적으로 벽매립이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벽을 관통한다. 우리가 급탕관이나 아니 온수관이 벽을 관통한다. 그러면 벽에다가 슬리브를 먼저 대고 그리고 요 안으로 관을 이렇게 관통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배관의 고장이나 건물의 손상을 방지한다. 그죠? 건물, 콘크리트와 배관을 이격을 시켰죠. 중간에 이렇게 PVC 슬리브관을 넣음으로 해서. 그죠? 그리고 나중에 수리할 땐 여기만 뜯어서 수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벨로우스형. 자, 온도 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벨로우스 변형에 의해 흡수한다. 벨로우스 변형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자바라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바라.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자바라.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배관이 늘어나면 요게 자바라가 쭉 하고 줄어들었다가 배관이 줄어들면 쭉 하고 늘어나고 줄었다가 늘어나고 줄었다가 늘어나고 요게 이제 벨로우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벨로우스의 변형에 의해 흡수한다. 자, 3번 스위블 조인트 한 개 엘보를 이용하여 나사부의 회전으로 신축 흡수한다. 요게 틀렸네요. 그죠? 한 개가 아니고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여 나사부 회전으로 신축 흡수한다. 그렇죠? 배관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자 스위블 이음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스위블 이음. 자, 약간 3D로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스위블 이음부예요. 스위블 이음부. 그러면 배관이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엘보가 움직여요. 이렇게 엘보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요걸 흡수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배관이 늘어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죠. 그래서 여기에 꺾이는 부분, 요 꺾이는 부분을 우리가 엘보라고 해요. 그죠? 엘보. 요 엘보가 두 개 이상 있어야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신축 곡간, 고압 5개 배관에 사용할 수 있으나 1개의 신축 길이가 길다.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신축 곡간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곡관.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관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신축 곡간 부분. 자, 열의 변형을 흡수하는 구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유효폭 문제네요.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여기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이제 법규상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번 맞고요.
2번, 자,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5개 피난 계단은 0.8m 이상이 아니고 얼마예요? 여기 틀렸죠? 0.9m 이상으로 해달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바닥면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라. 그죠? 설치할 수 있다. 4번.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법규,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나 그다음에 일반 계단이나 전부 다 들어가는 법규 내용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역시 19번 문제. 한국건축사.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쉽게 출제됐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잘 알려진 건축물이죠. 경동교회 김수근. 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1번. 자, 부여박물관 같은 경우는 김수근입니다. 김수근의 건축 설계자이에요. 네, 김수근. 네, 상당히 유명하죠. 부여박물관. 왜 유명하냐면 당시 모양이, 그죠? 부여박물관 모양이 조금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고요. 좀 특이했어요. 네, 우리 강의상 좀 진행하기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좀 특이했기 때문에 이 부여박물관이 좀 유명했어요. 당시에 김수근 우리 건축가가 좀 오해도 받았고요. 자, 그다음 2번에 보면 제주대학교 본관 김중업 건축가죠. 김중업 건축가. 자, 그 다음에 김수근. 자, 경동교회 맞고요. 그 다음에 절두산 성당은 이태 건축가죠. 이태 건축가. 자, 역시 어렵습니다. 네, 경동교회. 그나마 좀 알려진 자, 건축 작품으로 출제가 돼서 다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0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서양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상당히 쉽게 출제됐어요. 그죠? 서양 건축에서 출제될 때 이 정도로 쉽게 출제된 적이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1번. 자, 로마 양식은 아치나 볼트를 이용하여 넓은 내부 공간을 만들었다. 맞고요. 초기 기독교 양식은 투시도법을 도입하였고, 자, 장미창을 사용했다. 자, 투시도법을 도입한 건 우리가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고요. 자, 장미창을 주로 사용한 것은 고딕이에요. 고딕. 그죠?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고요. 3번. 자, 비잔틴 양식은 동서양의 문화 혼합이 특징이며 펜던티브 덤을 창안하였다. 오케이, 좋습니다. 4번. 자, 고딕 양식은 첨도 아치, 플라잉 버트레스, 리볼트와 같은 구조적이자 장식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네,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죠. 최근에 나온 서양 건축사 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로 풀어보니까 난이도는 중하였어요. 중하였고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8번, 10번, 14번, 18번, 19번 정도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이번 시험이었지 않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잘 한번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을 놓쳤는가, 왜 이 부분을 틀렸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자, 맞게 정답을 체크하신 분들도 그 원리를 체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